자, 이번에 할 것은 역함수의 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역함수 성질을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역함수는 언제 성립한다?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나요? 따라서 우리가 이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 자체가 뭐와 사실은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이다 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1대1 대응이면 뭐 한다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두 개는 같은 조건이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요.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이냐? x가 있고 y가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고요. 거꾸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의 역함수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의 역함수, 이 함수 말고 반대로 가는 함수는 뭐냐? 원래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본래 함수와 같아진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역함수와 본래 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죠. 그지? 그리고 f의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어주면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f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하는데 여기다가 선생님 a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건 f 인버스에다가 fa를 대입하는 거고요. fa의 값이 얼마예요? b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f 인버스의 b가 되는 거고요. f 인버스의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집어넣었더니 a가 나온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꾸로 f of f 인버스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함수와 본래 함수 그리고 본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 함수가 되더라. 되겠나요?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은요. 뭐 같이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두 함수를 합성해 봤더니 뭐가 되더라? 항등 함수가 되더라는 거야. f와 g 혹은 g와 f를 합성했더니 항등 함수가 되더라. 합성을 해서 항등 함수가 되면 두 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g.f의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면 x가 있고요. y가 있고 z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함수,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 함수로 가면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f 함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이 f의 역함수와 g의 역함수를 합성한 거랑 같겠죠. 되겠나요? 여기 있는 값을 a, 여기 있는 값을 b, 여기 있는 값을 c라고 해봅시다. 자, f에다가 a를 집어넣어주면 b가 나오는 거고요. g에다가 b를 집어넣어주면 c가 나옵니다. 같은 얘기로 f의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어주면 a가 나온다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이게 f 인버스죠. f 역함수. 그 다음에 이게 g의 역함수니까 g의 역함수에다가 c를 집어넣어주면 g의 역함수에다가 c를 대입하면 다시 적을게요. g의 역함수에다가 c를 대입하면 그 값은 b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그 전체 역함수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해볼까요? f에다가 자 g.f다 그죠? g.f에다가 그러면 a를 집어넣어주면 이 값이 a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온다라는 거죠. 되겠나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역함수를 구하니까 c를 집어넣어서 a가 나오는 함수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근데 g의 역함수에다가 c를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와요? b가 나오죠. 그지? 근데 요 b를 내가 어떻게? f의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a가 나오잖아요. 다시 그래서 f의 역함수에다가 g의 역함수에 c를 대입한 값 요게 b 아니에요. 요게 a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다시 적어보면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에다가 C를 집어넣어주면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G 도트 F와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G 도트 F의 역함수는 다시 그림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G 도트 F의 역함수는 자, C를 어디다 먼저 대입하는 거예요? G의 인버스에다가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나온 결과를 다시 F 인버스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함수의 역함수를 가지고 합성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돼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G가 앞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G가 뒤에 있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F에 A를 대입한 값이 B면 F의 역함수에다 B를 대입한 값이 A와 같아진다. 우리가 많이 아까 문제 푸는데도 종종 활용했던 성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라? 이러한 조건이 문제에 주어지면 원래 함수에다 A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면 문제에 주어지기는 F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어서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F 역함수를 구해서 B를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 같으니까 원래 함수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나요? 아까 좀 있으면 이제 4번에 나온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뭘 해라? 내가 역함수를 꼭 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안 구하고 이 역함수로 조건이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역함수의 성질은 충분히 활용을 하되 굳이 내가 역함수를 꼭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뭐 문제에 따라서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F와 G를 합성한 게 H라는 함수일 때 여기서 F와 G라는 함수를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F와 G를 합성하는 게 값이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내가 F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G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오른쪽에다가 G의 역함수로 이렇게 합성을 해줘 버리면 이게 지금 항등함수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F는 뭐와 같다? H와 G의 역함수와의 합성과 똑같다라는 거죠. 됩니까? 반대로 또 F.G가 H일 때 이번엔 내가 뭘 구하고 싶으냐면 GX가 구하고 싶어요. GX를 구하고 싶으니까 FX를 없애자. F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앞쪽에다가 왼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해주자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럼 이게 또 항등함수가 되어버리니까 연산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좌변은 GX가 남고요. G가 남고요. 우변이 F 인버스에 H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러한 함수를 연산하면서 함수를 합성해서 그 연산을 통해서 다른 함수를 구해내는 다시 말하면 그냥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합성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겠어요? 이 순서들이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니까 항상 조심해서 순서에 항상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원리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풀죠? x랑 y를 바꿔서 다시 y꼴로 정리한 게 그 역함수다 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지?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때 뭐야? x랑 y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도형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할 때요. 뭐 했었냐 하면 a, b와 b, a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해서 바로 y 꼴 x의 대칭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y 꼴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죠. 직선이 이게 꼬불꼬불하냐, 그지? 자, 요 두 개가 뭐로 바로 y 꼴 x에 대한 대칭이다. a, b가 b,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바뀌면 뭐가 된다? y 꼴 x의 대칭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도요, 두 그래프에 대해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서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반드시 y =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꾸불꾸불하네요. 이번에도 그래서 뭐에 대해서 그 교점이 항상 어디서 생기게 돼 있다? y = x 위에서 교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직선 y = x에 서로 대칭이고요, 교점이 x = y 위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fx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 다시 적을게요. f의 역함수의 교점에 관한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 보세요,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를 가지고 연립해서 그 교점을 구하는 것보다는 뭐가 쉽냐 하면, 원래 함수와 그냥 y = x를 가지고 교점을 구하더라도 같은 점이 구해지게 돼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푸시는 게 좋으냐? fx와 y = x하고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풀어라, 그 교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아, 이거는 내가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고 fx와 y = x하고의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푸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방금 했던 이러한 정리들, 성질들 잘 기억을 해서 문제에 적용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